공포팔이 미디어와 권력자들의 이중 전략. 공포의 문화. 베리 글래스너, 윤영삼 옮기. 저자 소개. 베리 글래스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던 지난 2018년 미국의 서점가에선 출간된 지 20년 된 한 권의 책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포틀랜드 루이스 앤 클라크 칼리지의 사회학과 교수 베리 글래스너가 쓴 공포의 문화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가짜 뉴스와 조작된 통계로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하며 미국 사회의 공포의 문화라는 현상을 소개했다. 미국 사회의 공포팔이 언론과 기업,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호평을 얻은 그의 책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에도 등장하면서 꾸준히 주목을 받았다. 사례 1장. 도로와 학교를 둘러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 2장. 뉴스 속 범죄와 현실 속 범죄 사이의 간극. 3장. 무고한 누명을 쓴 청소년과 과잉 보호된 청소년. 4장. 범죄자를 키운 괴물 엄마로 둔갑한 싱글맘. 5장. 유색 인종에 대한 불공정한 이중잣대. 6장.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약물에 중독된 뉴스들. 7장. 질병으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8장. 작은 사고도 큰 이슈로 만들 수 있는 항공사고. 9장. 우주전쟁이 정말 일어났다고 믿은 대중들. 10장. 새로운 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공포. 그중 저는 4장. 범죄자를 키운 괴물 엄마로 둔갑한 싱글맘. 그들은 어떻게 대중의 눈을 다른 곳을 돌리는가? 이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 시작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처한 또 다른 끔찍한 문제는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믿게끔 유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1996년 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임신부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가출소녀였다. AP통신은 이렇게 기사를 시작한다. 이국적으로 보이는 아몬드형 눈매에 진한 눈화장을 하고 짙은색 긴 머리를 위로 틀어올린 신디 가르시아는 적어도 14살은 돼 보였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것은 2주 전이었다. 임신 8개월이 넘은 만삭의 신디는 식료품 구입원과 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천진난만하게 사회복지사에게 건넸다. 놀랍게도 신디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다. 텍사스 경찰이 신디를 찾던 나흘 동안 언론은 제왕절개 수술과 온갖 치료를 받아야 할 10살짜리 여자아이를 경찰과 의사들이 다급하게 찾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라디오 토크쇼 사회자들은 이 사건을 요란하게 떠들어댔고 청취자들은, 입법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신디가 발견됐을 때 언론은 신디가 실제로 10살이 아니라 14살이며 처음부터 그런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들은 처음부터 신디가 10대 임신부라고만 말했고 사회복지사들은 신디가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읽기 능력과 산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언론은 흘려들었다. 짧은 기간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기자들은 이런 증언들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 나중에야 AP통신은 보도 내용을 수정했다. 사실 신디는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뒤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
신디 가르시아라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짜 이름은 아델라 퀸타나였다. 소녀의 엄마 프란체스카 퀸타나가 딸을 미국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멕시코에서 휴스턴으로 이사하면서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임신한 아이를 향한 편견. 신디 가르시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임신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의 수백만 가족들이 그랬듯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서 온갖 역경을 겪는 엄마와 어린 딸이 또 다른 고통의 바다에 이르게 된 이야기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공적 담론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까닭은 라틴계 이민자에 대한 집중적인 공포 조장과 공포 행상인들이 사용하는 미스 디렉션 기술 때문이다. 마술사들은 무대에서 어떤 물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디 아델라 이야기도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냉혹한 세상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의 투쟁을 주목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1990년대 초중반, 언론은 10대 엄마의 수를 부풀려 보도하며 그들을 불길한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실제로 그들 중 3분의 1만 18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14살 이하는 5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실상은 보도하지 않았다. 1996년 유명 TV 토크쇼 리키 레이크 쇼에서는 13살이지만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방송했다. 진행자 리키 레이크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 방청객에게 13살 아이가 엄마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관객들은 입을 모아 아니요! 를 외쳤다. 곧바로 레이크는 13살 소녀 캐시와 엔젤라를 소개했다. 두 소녀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스튜디오에는 그녀들의 엄마들과 두 아이를 낳고 후회하는 16살짜리 엄마가 패널로 나왔고 이후 1시간 가까이 패널과 진행자와 방청객들은 두 여자아이를 향해 욕을 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캐시와 엔젤라는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침착했고 자신의 생각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지 않느냐는 말에 이들은 어린 형제자매들을 돌보며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아이들을 봐줄 거냐는 질문에는 도움을 줄 친척도 있고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방청객이 이야기하자 한 소녀는 그 애가 옆에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체적으로 두 소녀는 나이가 두세 배 많은 어른들보다 오히려 사려 깊은 부모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누구도 곧바로 아이를 갖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캐시의 엄마는 아이에게 피임 주사를 맞췄다면서 몇 달 동안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시도 스스로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무심결에 털어놓았다. 반면 엔젤라는 엄마가 아이를 입양하면 키우는 걸 돕고 싶지만 자신이 임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똑부러지게 밝혔다. 10대 임신이라는 주제를 내세우긴 했지만 결국 임신한 13살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좀 더 품격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에서도 어린 10대들에게 임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는 거짓을 퍼뜨리는 데 동참했다. 1995년 NPR 모닝 에디션에 출연한 게리 바우어는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를 머지않아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자 밥 에드워즈는 그의 발언에서 잘못된 정보를 끝내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13살, 14살 아동이 아이를 갖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방송이 끝날 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10서너 살 아이들이 임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과잉 행동, 성인의 우울증,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생화학적인 문제로 환원하며 그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강조하던 언론들이 이상하게도 10대의 임신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실제로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초경을 하는 평균 나이는 16살이었다. 지금은 대개 13살에 초경을 하고 가끔은 9살에 초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유야 어찌 됐든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의 의미는 명백하다. 성적으로 성숙한 소녀들에게 아이를 갖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참도록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최근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기자, 정치인, 사회과학자 모두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이유에 대해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10대의 임신을 성인의 임신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만 하는 것일까? 영국의 사회학자 셀리 맥킨타이어와 사라 커닝엄 벌리는 이렇게 말한다. 피임에 대한 무지, 정신적 문제, 어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 부모의 통제 부족, 문화적 환경, 복지 혜택을 얻으려는 욕심, 부도덕, 자퇴 등 20대 미만 여성이 아이를 갖는 이유로 온갖 것을 들이댄다. 하지만 모성 본능은 왜 20세 이상의 전유물로만 간주하는 것일까? 미국 경제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10대 엄마들. 10대 엄마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1995년 국정연설에서 빌 클린턴이 10대 엄마 문제를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뽑으면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1996년 연방복지법을 개정하고 10대에게 혼전 순결을 권장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예산으로 주 정부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전례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수의 매체들이 총동원돼 초당파적인 희생양 만들기 작전이 펼쳐졌다. 댄 퀘일, 빌 베넷과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물론 제시 잭슨, 조슬린 엘더스,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향 같은 진보적인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10대 엄마들을 문명 파괴자라고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당연히 언론도 합세해 10대 엄마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2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사회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범죄자들을 길러낸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들도 끔찍한 말을 쏟아냈는데 정책 분석가 스티븐 켈더스는 교육 분야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10대 엄마의 낮은 학력 수준 탓에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고 경쟁력도 추락한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봐도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나이 어린 여성 집단이 가진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 합쳐봤자 포춘 선정 100대 기업 하나가 가진 부와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집단이 어떻게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과관계도 짚을 줄 모르는 것이다. 10대 임신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쇠퇴해서 그런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전망도 암울한 형편없는 일자리를 평생 전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린 소녀가 굳이 성경험을 뒤로 미루거나 피임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1944년이 아닌 1994년 통계를 보면 이들 가운데 80%는 임신을 하기 전부터 이미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른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패자라고 매도하고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해선 안 된다. 피플은 아기라는 덫이라는 제목의 참담한 기사에서 믿기 어려운 통계를 제시한다. 25살 이후 아이를 낳은 엄마 중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은 47%인데 반해 10대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주어진 환경, 특히 가난과 교육 기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아이를 언제 낳았느냐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비슷한 10대 엄마들과 일반적인 소녀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두 집단 사이의 소득이나 학력은 장기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